오늘 할 내용은 이제 고차 방정식,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첫 단원인 고차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야. 예전에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3차 이상인 것들을 고차 방정식으로 통틀어서 말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3차 방정식과 몇 차? 4차 방정식으로 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3차, 4차 푸는 방법과, 예를 들면 5차도 있고 6차도 있겠지.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다르냐? 똑같아. 그래서 이 3차와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걸 더 응용해서 이제 고차 방정식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럼 3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낼까? x에 관한 3차식이겠지. 그럼 말 그대로 4차식은 x에 관한 4차식의 형태로 나오겠지. 그럼 3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 그럼 방정식이란 결국 이 x의 값에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나누는 식이지. 그럼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그지? x를 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지. 그럼 이제 이 x에 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방정식의 풀이야. 그럼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보면 x에 관한 3차식이지. 한 문자에 x에 관한 3차식이면 한 문자에 관해서 식이 배열이 되어 있는 건가? 그럼 한 문자에 관해서 식이 배열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형태 뭐 기억나? 인수분해 중에 한 문자로 했을 때 인수정리를 통해서 했던 거 기억나?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만 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릴 거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근데 이제 조립제법이 안 됐을 때에 하는 방법들도 당연히 존재하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1번 조립제법을 통해서 뭘 하라? 인수정리를 통해서 근을 구하는 걸 배울 거야. 근데 두 번째 이제 조립제법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유형이냐?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또 세 번째 식의 세 번째 방법에는 보기차식 형태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될 거고, 네 번째는 상반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될 거야. 그럼 이제 하나부터 여기서부터 어떻게 방정식을 푸는지 해봐야겠지. 그러면 첫 번째 3x의 세제곱 더하기 7x의 제곱 빼기 4는 0이 나와 있어. 그럼 얘 x에 관한 기본적인 3차식이네. 3차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가장 제일 먼저 뭐부터 접근해보라? 인수정리를 접근해보라. 조립제법으로. 그럼 조립제법 쓸 거야. 3, 7, 0 빼기 4가 되겠지. 그럼 우리 조립제법에 넣을 수 있는 여기 숫자 어떻게 정한다라고 배웠지? 어떻게 하느냐? 상수항의 약수, 최고차항의 약수하고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수항 뭐야? 빼기 4지. 빼기 4, 4의 약수는 뭐가 있어? 1하고 2하고 4가 있겠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약수 3이 있지. 3의 약수는 1하고 3이 있겠지. 그럼 얘 뿔마가 붙여서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넣어서 가능한 숫자는 이렇게 이렇게가 되겠지. 그럼 써보면 뿔마 1, 뿔마 2, 뿔마 4, 또 뿔마 3분의 1, 뿔마 3분의 2, 뿔마 3분의 4. 이 둘, 넷,
12가지들 중에 이 식이 성립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럼 제일 먼저 간단하게 빼기 1부터 한번 넣어보자. 빼기 1을 한번 넣어봤어. 그럼 여기 조립제법 하면 그대로 나오고 빼기 3, 4 빼기 4, 빼기 4 4, 0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럼 얘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지? x 더하기 1에 3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4는 0이 되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더 볼까? 인수분해 되니? 3, 1, 2, 2. 그럼 얘 마지막으로 n수분해하면 x 더하기 1에 3x 빼기 2, x 더하기 2는 0이 되겠지. 그럼 얘의 근을 구하래. 그럼 x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0이 되게 하는 거, 0이 되게 하는 걸 찾으면 되겠지. x는 빼기 1, x는 3분의 2, x는 빼기 2.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게 이 3차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야. 오케이, 알겠니? 뭐 두 번째 문제를 또 바로 풀어보면 2번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7x 빼기 6은 0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정리로 한번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먼저 풀어볼게. 그럼 조립제법 하기서 1, 1, 빼기 1, 빼기 7, 빼기 6. 그러면 아마 빼기 1 넣으면 또 될 것 같아. 그러면 1, 빼기 1, 0, 0, 빼기 1, 1, 빼기 6, 6, 0. 이렇게 됐네. 그럼 얘 또 3차식이지. 그럼 얘도 한번 조립제법을 한 번 더 돼야 된다는 뜻일까? 그럼 조립제법 어떤 숫자로 또 되는가를 살펴봤더니 여기서 아마 2로 또 될 것 같아. 1, 2, 2, 4, 3, 6, 0.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x 빼기 2,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 됐지. 그럼 여기서 근을 찾으래.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가 되겠지. 그러면 x는 빼기 1, x는 2. 근데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겠지. 그럼 근의 공식 사용하면 빼기 1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3차 방정식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야. 그럼 이제 만약에 인수 조립제법이 안 돼 시에는 어떻게 푸는가를 살펴볼게. 두 번째 유형이야.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12 x제곱 더하기 4x는 40 이렇게 있어. 그냥 얘 제곱 그냥 풀어서 조립제법 해도 답은 나올 거야. 근데 얘 제곱하면 식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지. 그럼 여기 공통 부분 이 두 개가 공통돼 있는 부분이 보여? 그러면 뭘 해주면 되겠어? 치환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줄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t 빼기 5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전개를 해줄게.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60은 40.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20은 0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얘 인수분해 되네. t 빼기 2, t 빼기 10은 0이지. 맞아. 그럼 이제 왜가 구하고 싶은 건 t 값이 아니라 x에 관한 식이니까 다시 t에다가 예식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5는 0.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다시 되나? 어떻게 되지? x 더하기 1 x 더하기 3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지? x 더하기 5 x 빼기 1은 0이 되겠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빼기 1 x는 빼기 3 또는 x는 빼기 5 또는 x는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공통 부분에서 이제 치환하는 유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또
치환하는 유형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또 이 두 번째겠지. 얘는 정말 또 많이 봤을 거야.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4는 120. 얘 어떻게 썼지? 이 네 개를 둘둘 묶었었지. 둘둘 묶을 때 기준은 뭐? 상수항들의 합이 같게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 그럼 묶어줘 볼게.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120. 그럼 치환해주게. 뭘 치환해줄게? 얘를 t로 치환해줄게. 그럼 얘는 t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럼 전개를 하다 보면 t의 제곱 더하기 2t 빼기 120은 0이야. 그럼 얘 인수분해한 뭐야? t 더하기 10이 t 빼기 10은 0이겠네. 맞니? 그 다음 이제 t에다가 원래 있던 숫자들 넣어보자.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6, x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6은 0. 오케이. 그럼 여기 인수분해 되는 걸 볼까? 얘 인수분해 되니? 안 되지. 그럼 뭘 써서 구해야 돼? 근해 공식 써서 구해야 되겠지? 2분의 빼기 5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5에서 64 뺐으니까 39i가 되겠네. 얘는 또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x 더하기 6, x 빼기 1은 0으로 0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럼 근이 될 수 있는 게 x는 빼기 6, x는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아, 이거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안 해줬는데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겠어? 3개. 그렇지. 1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였어? 2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지. 그럼 예를 들어 n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다? n개다. 뭐 중근이 나왔다라고 하거나 뭐 특수한 경우에들은 근의 개수가 줄어들긴 하겠지. 근데 뭐 3차 방정식의 근이 4개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유형의 문제를 푸는 거를 또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 x의 4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나왔어. 지금 얘 어떤 식이야? x의 짝수차들만 있지. 이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했지? 얘를 보기차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거야. 그럼 이 보기차식으로 안 풀고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얘 조립제법 한 번 하면 3차식이 나오겠지. 그럼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식이 좀 더 복잡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기차식 푸는 유형으로 가볼게. 그럼 보기차식 풀 때 어떻게 풀었지? 제일 먼저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지. 그럼 얘 적어보면 얘는 t의 제곱 빼기 3t 빼기 4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니? 그럼 얘 인수분해 되지? t 빼기 4, t 더하기 1은 0이다. 그리고 t에다가 뭘 넣어줄 거야? x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지?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는 x는 2 또는 빼기가 나오지. 여기서 그는 또 뭐 나와? x제곱은 빼기 1이래. 그러면 i와 빼기 i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이제 이 보기차식 유형은 인수분해가 바로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이제 이 유형이지.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되는 게 t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은 0이 되겠네. 얘 인수분해 되니? 안 되지. 얘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지? 이 1차식을 건드려서 식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라 했지. 그럼 여기서 t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식 되려면 2t 더하기 1 하고 빼기 t를 해주면 똑같은 걸까? 맞아.
그럼 얘 진수분해하면 t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t겠지. 그러면 t에다가 다시 x제곱을 넣어보자.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x제곱이 됐어. 얘는 무슨 식이 됐지? 제곱 빼기 제곱인 합차식이 됐어. 그럼 얘 인수분해해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도 근을 찾고 여기서도 근을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 인수분해해보면 2분의 빼기 1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i. 얘 인수분해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 결국은 이 9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 아닐까? 결국 지금 다 푸는 방법 다 어떻게 했었어?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바꿔준 다음에 0이 되게 하는 x값들을 찾아주는 과정이었잖아. 그래서 이 인수분해 단원이, 전에 했던 인수분해 단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지금 뭐 공통부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것도,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많이 해놔야겠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상반식 형태가 있어. 상반식. 6x의 4승 더하기 5x의 3승 빼기 38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0을 푸시오 라고 나왔어. 그럼 얘 형태를 한번 살펴봤어. 얘 가운데를 형 기준으로 똑같지. 그럼 이때 우리는 이 형태를 무슨 식이라 부른다? 상반됐다, 되칭됐다 라고 해서 상반식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었어. 그리고 혹시 상반식의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나? 인수분해 설명을 해주면서도 이 인수분해 자체 문제로는 안 나올 거고 상반 방정식을 풀 때 쓰게 될 거라고 하고 알려줬을 거야. 그럼 상반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었지? x 플러스 x. 그치, 양변에 x제곱을 먼저 다 나눠줬을 거야. 그럼 얘 나눠주면 6x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38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6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럼 얘 어떻게 묶어주라 했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주라 했지. 얘 묶어주면 6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5의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8은 0이다. 이렇게까지는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하나 했을 거야. 뭐로? x 더하기 x분의 1을 뭐로 치환하라? t로 치환을 하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라 나타낼 수 있겠어? t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t제곱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다시 넣어볼게. 6t제곱 빼기 12 더하기 5t 빼기 38은 0이다. 6t제곱 빼기 5t 빼기 50은 0이다. 여기까지는 따라왔니?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할 거야. 얘 인수분해 하는 거 3, 2 그리고 15 하면 빼기 였다 붙이면 빼기 20, 15 돼서 되겠지. 그래서 3t 빼기 10 2t 더하기 5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t에다가 다시 넣어야 되겠지. 얘를 다시 넣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3x 빼기 10 더하기 x분의 3 그리고 2x 더하기 5 더하기 x분의 2가 됐을까? 근데 맨 처음에 봤을 때 우리 x제곱을 다 나눠줬지. 그럼 이제 x, 원래 얘 식이랑 똑같이 되려면 다시 x제곱을 곱해줘야 되지. 그럼 x제곱을 x를 여기다 하나 곱하고 여기다 하나 곱해볼게. 그러면 계산을 하면 몇이 되겠어? 3x의 제곱 빼기 10x 더하기 3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는 0이다.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여기서 인수분해가 또 되겠지.
얘 인수분해하면 3x 빼기 1 x 빼기 3일 것 같아. 그리고 얘 인수분해하면 2x 더하기 1 x 더하기 2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근을 찾으라 했으니까 x는 3분의 1, x는 3, x는 빼기 2분의 1, x는 빼기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가 이제 3차 방정식에서의 풀이법이야. 그럼 과연 진짜 시험에서는 x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까? 뭐 나올 수 있겠지. 1번 문제. 그리고 서술형 1번 같은 경우 거저주는 문제들 2점짜리 뭐 3점짜리 이런 식으로 x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시험에서는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160쪽 확인 필수 예제 5번을 보면서 한번 또 연습을 해 봅시다. x의 세제곱 빼기 a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3a는 0이 있대. 이때 한 근이 빼기 1이래.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여래.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여래.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한 근이 빼기 1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에다가 빼기 1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라는 소리겠네. 그것보다 얘 조립제법을 일단 또 해보자. 조립제법 한다라고 하면 1 빼기 a 더하기 1 3a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다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한 근이 빼기 1이라는 거는? 빼기 그치. 빼기 1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써보자. 1 빼기 1 빼기 a 빼기 1 a 더하기 1 2a 더하기 1 2a 더하기 2 그리고 또 넣어볼게. 빼기 2a 빼기 2 그럼 여기가 몇이 오겠어? a 빼기 2가 오겠지. 근데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a 빼기 2가 얘가 몇이 되면 되겠어? 0이 되면 되겠지. 그럼 결국 a는 몇이란 얘기야? 2란 얘기겠네.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다시 써보자. 1 빼기 3 2 넣으면 몇이야?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내면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3x 더하기 6은 0이 되겠지. 맞니? 근데 한 근이 빼기 1이고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래. 나머지 두 근은 어디에 있겠어? 여기에 있겠어? 그럼 이 식에서 뭘 구하란 얘기야? 근의 곱을 구하란 말이지.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 사용하면 될까? 그럼 두 근의 곱은 몇이 나오겠어? 그치. 6이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알겠니? 그 다음이야. x의 4제곱 빼기 2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있는데 이때 두 근이 1과 빼기 1이래. 그리고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볼까? 그러면 1 빼기 2 1 a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1이랑 빼기 1 하나씩 쓸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써보자. 1 1 빼기 1 빼기 1 0 0 a 더하기 b가 됐네. 그럼 일단 얘가 몇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뭘 넣을 수 있어? 한 근이 또 빼기 1을 했으니까 빼기 1도 넣어도 되겠지. 그러면 1 빼기 1 빼기 2 2 빼기 a 빼기 2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되면 되겠지. 맞니? 그러면 일단 a는 몇이야? 2 b는 마이너스 2. 근데 사실 여기서는 a랑 b를 구할 필요가 없네. 인수분해 했어. 그럼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x 더하기 1 x 빼기 1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는 0 이 형태로 나온대. 1하고 빼기 1이야. 그럼 나머지 두 근은 어디 있겠어? 이 식에 있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은 2.
A랑 B는 보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네. 7번이야. 수혜제 7번.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더하기 2p 빼기 1 x 더하기 2p는 0이 중근을 갖는다. 이때 p의 합이 뭐냐 라고 물었어.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인수분해 했던 것들은 보면 x면 x, y 뭐 문자 하나만 나왔잖아. 근데 p가 나왔네. 그럼 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결국 식이 0이 돼야 되지. 식이 0이 되려면 x를 넣어서 0이 돼야 된다잖아. 그러면 p도 사라져야 되지. 맞니? 그럼 얘 2px랑 2p를 더해서 0이 돼야 돼. 그럼 x가 몇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x에 몇이 넣으면 p가 사라지겠어. 빼기 1 넣으면 빼기 2p 더하기 2p는 0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괜히 쫄지 말고 이 다른 문자들을 지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1, 0, 2p 마이너스 1, 2p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조립제법이 몇으로 된다고? 빼기 1로 된다. 그럼 빼기 1로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1 빼기 1 빼기 1 1 2p 빼기 2p 0 되는 거지.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1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2p는 0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얘를 뭐래?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 중근을 갖는데 그럼 얘 판별식 d가 0이라고 하면 될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판별식 써보자. 1 빼기 8p는 0. 그러면 p는 8분의 1. 이렇게까지는 다 생각하고 넘어갈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중근을 굳이 이 식에서만 가져야 될까? 그럼 어디서도 가져도 돼. 이 x는 빼기 1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빼기 1로 중근 아니야? 그 경우를 항상 까먹는다고. 중근이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아 여기서 중근을 가지면 되는구나 하고 판별식 d가 0이다 하고 끝내버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근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뭘 해주면 돼? x는 빼기 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2p는 0이다. p는 빼기 1. 그러면 p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빼기 1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빼기 8분의 7.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알겠어? 조심해야 돼.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꼭 2차식에서 중근을 갖는 건 아니라는 점. 삼차 방정식의 활용이야. 어떠한 정육면체가 있었대. 그럼 어떠한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정육면체처럼 보이지 그래도. 그럼 여기가 x고 x였다라는 얘기겠네. 근데 얘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얘기야? 가로와 세로를 2cm씩 늘렸대. 그리고 높이를 4cm씩 줄였대. 오케이. 그럼 얘 넓이식을 부피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가로는 x 더하기 2가 됐지. 높이는 몇이 됐어? x 빼기 4가 됐고 세로도 x 더하기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네. 그럼 얘 부피가 몇이 되었대? 243이 되었대. 오케이. 그럼 얘를 전개해 볼게. 얘를 전개해 보면 x의 세제곱 빼기 12x 빼기 16은 243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럼 얘 넘겨보면 x 세제곱 빼기 12x 빼기 259는 0 이렇게 나왔겠지.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면 될까? 그럼 얘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 거야. 1, 0 빼기 12 빼기 259 해서 아마 7이 될 것 같아. 그래서
1, 7, 7, 7. 그러면 여기가 49가 되지. 그리고 37, 259, 0.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 빼기 7에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7은 0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근이 될 수 있는 걸 봤더니 얘 판별식 d가 0보다 작네. 그럼 얘는 허근을 갖겠지.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어? 7cm.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제 이 3, 4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결국 인수분해를 해서 x값을 찾는 거다. 그럼 그 x값을 찾아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일단 여기 확인 체크 먼저 풀어보시고 그 뒤에 이어서 또 해봅시다.